안녕하세요. 이채린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DNA 뮤턴트를 주제로 MSI, 마이크로 새털라이트 인스테빌리티와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의 관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 발표의 주제에 대한 궁금증은 저번 주제인 판크레아틱 캔서의 치료법을 조사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아래 사진은 채연언니 발표에서 나온 PPT 슬라이드인데요. 아래를 보시면 췌장암에서는 미스매치 리페어 디피션트, 즉 리페어에 문제가 생긴 환자의 비율이 1% 미만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펜브롤리주막과 같은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가 잘 안 듣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DNA 뮤턴트인 MSI, 마이크로새털라이트 인스테빌리티와 이뮤노테라피 드러그인 펜브롤리주막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관계가 있다면 일종의 DNA 뮤턴트인 MSI 하이가 면역세포, 특히 T셀에 어떠한 작용을 일으켜 펜브롤리주막의 반응성을 증가시키는 걸까 하는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DNA 뮤턴트와 이뮨 시스템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일단 MSI의 개념부터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MSI에 대해서 강의 시간에도 특히 콜론 캔서를 공부하며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일단 MSI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MMR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MMR은 DNA 미스매치 리페어의 줄임말으로 앞으로도 자주 등장할 개념입니다. 이 DNA 미스매치 리페어를 레귤레이션하는 4개의 키 진에는 MLH1, PMS2, MSH2, MSH6 이렇게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며 작용 기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DNA 미스매치 에러가 일어난 경우 이 MS2와 MS6 헤테로다이머가 이 에러 사이트를 인식해 여기에 부착합니다. 그러면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일어나 여기 MLH1, PMS2 헤테로다이머가 이 사이트에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후 에러가 일어난 DNA 사이트를 잘라내게 됩니다. 그 후에 DNA 라이게이즈 등의 여러 효소가 와서 이 DNA 스트랜드의 재합성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MMR 진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기능을 못하게 되고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결국 분해되어 버립니다. 그림에서도 보이다시피 주로 변이가 일어나는 것은 MLH1, MSA2 프로틴입니다. 이 MMR 디피셔시로 인해 생기는 것이 바로 MSI입니다. 참고로 MMR 디피션시는 DMMR이라는 약자로 표기합니다. 이 MSI는 마이크로새털라이트 인스테빌리티의 약자로 마이크로새털라이트는 2개에서 5개 정도의 DNA 시퀀스가 짧게 반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DMMR이 일어나면 아래의 베이스 페어 딜리션, 인설션 등이 일어나면서 마이크로새털라이트의 반복 횟수가 DNA가 복제될 때마다 다르게 발생합니다. 이것을 마이크로새털라이트 인스테빌리티라고 합니다. MSI는 MMR로 인한 제노믹 인스테빌리티와 어커뮬레이션 오브 DNA 뮤테이션의 결과이며 결국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MSI는 DMMR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프로덕트이지만 DMMR이 일어날 때 MSI가 90에서 95% 정도의 확률로 만들어지므로 현이랑 이 둘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래 테이블은 39개의 캔서 타입에서 MSIH의 프리 밸런스를 나타낸 것입니다. MSIH에서 H는 하이를 뜻하고 2개 이상의 DNA 리피트 시퀀스가 변화했을 때 MSIH 캔서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의 시퀀스 변화가 나타났을 때에는 이것을 MSIL 혹은 MSS, 마이크로 새틀라이트 스테빌리티라고 합니다. 표를 보시면 MSI 하이 빈도가 높은 캔서로는 엔도메트리얼 캔서, 콜론 아데노칼시노마, 스토막 아데노칼시노마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암종들에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MSI 하이 비율이 0에서 2% 정도에 불과한 것이 보입니다. 아래 약자들이 소개되어 있으니 각자 관심 있는 암종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MSI가 이뮨 시스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그림을 보면서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cGAS 스팅 패스웨이 액티베이션입니다. DNA 데미지로 만들어진 DNA 데미지 인터미디어에이트는 cGAS 스팅 패스웨이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패스웨이는 NF-카파비를 활성화시켜 인터루킨 6와 TNF를 합성하고 IRF3는 타입 1 인터페론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합성물들이 T셀을 리크루먼트 시키고 APC의 활성화를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는 DMMR에 의해 만들어진 프레임시프트 펩타이드의 T셀 리크루트먼트입니다. DNA 리페어 결함으로 틀 번역이 이상하게 된 펩타이드가 만들어지고 이 펩타이드를 T셀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셀이 DMMR을 잘 인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오안티젠 형성입니다. 그림에는 네오안티젠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MSI는 여러 네오안티젠을 캔서 셀 표면에 발현시킵니다. 이 네오안티젠은 T셀 인필트레이션을 증가시키는 일을 합니다. 또한 PDL1 이니비터와 같은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가 더 잘 결합하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MSI 하이 캔서는 앞에서 설명했던 세 가지 기전을 통해 T셀을 리크루먼트합니다. 이는 T셀을 결합하는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됩니다. 이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에 대해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란 면역 관문 억제제로 번역됩니다. 여기에서 면역 관문이란 적응 면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T세포의 증식이나 기능을 네거티브하게 조절하는 수용체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T셀의 표면에 CTLA4, PD1, 41BB와 같은 여러 수용체들이 발현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리셉터에 항원 제시세포에 리간드가 결합하면 면역 작용이 억제되는 것입니다. 캔서셀은 이 억제 기전을 흉내내어 호스트의 면역을 억제시킵니다. 이런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들 중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펜브롤리주맙, 키트루다입니다. 펜브롤리주맙은 T셀의 PD1 이니비터로 면역 관문을 억제하여 호스트의 면역 작용을 증강시킵니다. 2017년 FDA에서는 DMMR 혹은 MSI 하이 솔리드 튜머에서 튜머 타입이나 사이트에 상관없이 이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바이오마커가 프라이머리 튜머 사이트에 상관없이 치료 대상이 된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MSI 하이가 모든 암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아니지만 여러 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바이오마커를 타겟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은 큰 의의를 갖습니다. 니볼로맙 또한 PD1 안티바디로 FDA가 MSI 하이를 가진 대장암 환자에서 치료 옵션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니볼로맙과 CTLA4 이니비터인 이필리모맙의 콤비네이션 테라피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약제들이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뮨 체크포인트 테라피에 내성을 보이는 MSI 하위 환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PD-1뿐만 아니라 다른 면역 관문들을 타겟팅한 약물과의 컨비네이션 테라피가 현재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아래는 참고 논문입니다. 두 번째 논문은 기존 DMMR 타겟 드러그들뿐만 아니라 이 약물들에 대한 내성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최신 논문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